조지아주에서는 이 공화당 후보들이 아시안계 표심을 잡는 것이 아주 올 선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계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변화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조지아주 공화당은 2020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거에서 일부 선거구들을 민주당에 빼앗기는 등 블루 웨이브가 조지아주에 불었던 것의 주요 원인으로 소수민족 유권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소수민족에 대한 그 유권자 운동이라든가 선거운동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장소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규모 유세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고,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러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은 법당이라든가 이슬람 사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한인교회에 와가지고 한인들한테 이제 인사하고 유세하고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난번 선거 때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죠. 예배가 모임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가능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언론사들 매체를 통해서 그나마 그 소수계 인사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접촉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힘들죠.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들, 그러니까 흑인 커뮤니티라든가 라티노 커뮤니티의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접근이 쉬운데, 언어가 다른 커뮤니티에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이 선거 캠프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선거 캠프들이 그렇게 다양한 언어를 갖다가 다 섭렵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기껏해야 10,000명, 20,000명 상대해야 되는 그런 주 하원의원 선거하면서 거기에다가 무슨 다국어 팀을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소수민족들에 대한 이런 선거 캠페인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시안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언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죠. 라틴계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그래도 이 스페인어라는 언어 통일이라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 있는 편인데, 스페인어 아니면 포르투갈어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시안계는 한 가지 언어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조지아주 연방하원의 제6선거구하고 제7선거구,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귀넥 카우니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폴사이스 카우니, 귀넥 카우니, 풀턴 카우니, 요 위쪽 지역에는 체로키 카우니, 이런 부분들은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아시안계들의 표심을 어떻게 잡아당기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올해 선거의 키가 될 것 같다. 왜? 이쪽 선거 지역에 살고 있는 인원 구성을 보니까 백인 유권자들이 절반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특히 귀넥 카우니 같은 경우에는 백인 유권자가 5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유색인종들이 더 많은 이 표심을 가지고 있는, 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아시안계를 제대로 공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낭패가 되겠다. 귀넥 카우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아시안계가 한 10% 이상 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과연 나와서 투표하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이들이 나와서 투표하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한테는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숙제입니다. 현안이고, 엊그제 토요일이죠.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를 비롯해서 공화당 후보 한 20여 명이 존스 크릭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 인도 식당, 인디안 식당에서 아시안계 유권자들과의 만남을 모색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상당히 규모 있게 행사를 가지려고 했는데, 인도 식당에서 열렸다라는 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들이 아직도 좀 준비가 덜 된 탓인지, 다양한 커뮤니티로부터의 관심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한인 언론사들, 기자들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중국계 언론 기자들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게 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줬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볼 수 있고요. 비록 주지사가 떴으나, 예, 현직 주지사가 나왔고 거기에 크리스카 법무장관, 브래드 라펜스퍼거 국무장관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줄줄이 다 나왔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언론들의 관심은 조금 좀 시큰했다. 물론 이제 AJC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보도를 하긴 하겠죠. 주지사가 떴으니까. 보도를 그걸 하면 또 그걸 이제 각 언론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기사를 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가지고 과연 아시안계 표심을 흔들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 좀 아쉬운 점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는 저녁에 아워 아메리카라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CMC라는 행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CMC는 Conservative Minority Conference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소수계들을 위한 그런 그 컨퍼런스를 Our America라는 단체에서 주최해가지고 애틀란타에서 이제 행사가 열리는데 이 행사도 사실 지금 언론에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시안계 유권자들이 이 행사장에 나올지 이제 한인회관 애틀란타 한인회관이 굉장히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한인회관이다 뭐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 애틀란타 한인회관을 장소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장소가 워낙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그곳에 한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마이너리티들 대상으로 거기에는 흑인 커뮤니티, 에이시안 커뮤니티, 라틴 커뮤니티 전부 다 합쳐서 이 소수민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데 일단 제가 한인 사회만 놓고 이야기해 보면은 별로 언론에 알려져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 중국계 커뮤니티에도 이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사를 하는 것은 내용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중국하고 북한 관련해서 이 중국과 북한의 좀 더 친한 이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이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강연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 정신, 보수가 어떻게 해서 이 미국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려고 한다는데 내용은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행사에 대한 홍보는 지금 덜 돼 있다. 내일 저녁 6시입니다. 그러니까 애틀란타 한인회관에서 내일 화요일 저녁 6시에 이 행사가 열립니다. Our America CMC라는 행사가 열리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현장에 나와서 한번 직접 보시기 바라고요. 하필이면 저는 이제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해야 되는 시간이 겹쳐서 직접 현장에 가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현장을 녹화해서 저희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화해서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올해 선거에 나와 있는 후보들이 조지아주에서는 아시안계 표심을 잡기 위해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지아주의 6선거구와 7선거구 이 두 자리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으로 알려져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선거 때 두 자리 다 민주당한테 빼앗깁니다. 연방 하원 자리를요. 그리고 이 두 자리를 이번에 새롭게 지도를 그렸습니다. 조지아주 의회에서 선거구 지도를 새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6지구와 7지구가 아주 새로운 유권자 구성을 지금 가지게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알려져 있는 바로는 6지구는 약간 공화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유권자들이 더 많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7지구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유권자가 더 많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다 공화당이었던 걸 두 개 다 민주당이 뺏어갔었는데 주의회에서는 하나는 공화당한테 유리하게 하나는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지도를 만들어 놓고 이 지도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공화당 쪽이라기보다는 민간 단체들이 그러니까 보수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 실제로 핵심 키는 이 소수민족들 특히 아시안계가 가지고 쥐고 있다. 6지구 7지구 전부 다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시안계 표심을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아시안계 유권자들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보수 정책을 선호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투표할 때에는 민주당에 투표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안계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들 그리고 누구를 투표하라까지 아예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작업까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 조지아 공화당 후보들이 대거 출동했던 행사장에 가서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눈 걸 몇 가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제7선거구에 출마한 마크 곤잘베스라는 후보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7선거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쪽의 유권자가 더 많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캐롤린 볼도라는 인물이 현재 현직 의원을 하고 있고, 이 캐롤린 볼도는 자신이 재선 출마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7선거구가 민주당 유권자가 더 많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공화당 후보들은 사실 이 7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귀넷 카운티에서도 아틀란타 한인타운이라고 이야기하는 둘루스 지역이 바로 이 7선거구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한인 사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이 둘루스랑 노크로스 같은 한인 사회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 7선거구에 출마한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한 3명 내지 4명 정도가 공화당 내부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2020년도에도 출마했고 올해도 다시 출마하는 유일한 후보가 바로 이 마크 곤잘베스입니다. 근데 이 마크 곤잘베스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본인이 왜 출마했느냐의 핵심이 바로 이제 이분은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 마크 곤잘베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 본인이 출마하게 된 이유,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ink America is leaning toward freedom. Freedom first. I would hope that when people consider all the candidates, they remember that I'm the candidate that's for freedom first. Freedom first, because without freedom first, we can't have America first. Every person that immigrated here, including my family, we all came here for the freedoms that America represented and our pursuit of our American dream. And right now, we've got a lot of freedoms being taken from us. And we're more fortunate in Georgia than we are in other states, right? Think of Massachusetts or California or Illinois, New York, where the people have so much of their freedom and their liberty taken from them because of a virus. Think about it. It's not the virus that took their freedoms. It's their government that took their freedoms. So that's why when people think of me, I hope they think, oh, he's the freedom first candidate. He's the freedom first candidate. Okay. So economic freedom, medical freedom, freedom of assembly. Okay. And most importantly of all, that we continue to honor our freedom of speech in America. It's so important. We've had over 250,000 conservative voices banned from social media, including one of our congresswomen from Georgia 2 weeks ago, a sitt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 little over a year ago. Right. Who would have imagined? So what do? They censor our voices because they know their arguments can't stand up to our arguments, our ideas. And that's completely wrong. May the best argument, the best idea win. But when you censor one side of the argument, it's no longer a debate. It's a one-sided push toward, let's face it, I mean, our kids hang in the balance. 네, 지금 뭐 들으신 대로입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을 갖다가 침묵시켜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소셜미디어들은 이미 25만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25만 개.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무슨 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이 몇 명 언론에 보도되는 몇 명 정도 계정 없애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수준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계정이 삭제된 것에 대해서 항거하는 집단 소송을 낸다고 했을 때
바로 며칠 안 돼가지고 6만 8천 명이 그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 6만 8천 명도 그거로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25만 계정이 삭제가 됐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 상당히 인상적으로 들었는데요. 이렇게 자유의 투사, 자유에 대한 투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유우선주의가 결국 미국 우선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 만한 후보인 것 같고요. 마크 곤살베스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이프가 부인이 half Asian이라고 본인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더 친근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는 half Asian이고 본인은 또 half Latino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그 소수민족계의 표심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분석도 가능한 것이고요. 어쨌든 지난 2년 전에 출마했을 때는 실패했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제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소개해드릴 사람은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켈빈 킹이라는 인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켈빈 킹 저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워서 본인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의 예다, 살아있는 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지아주의 연방 상원 선거는 여러분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허셸 워커가 가장 강한 공화당 내 주자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허셸 워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 지지 성명을 받은 인물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켈빈 킹한테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허셸 워커라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지받은 인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켈빈 킹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Yeah, Herschel Walker is in my race as well,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 people of Georgia has to vote with clear eyes. They've got to vote for the candidate that can actually articulate the right message, that can stand on stage and present cogent arguments, and that doesn't have a lot of baggage and problems with their background. I don't have any kind of issues in my background, and I know the social issues, and I know the domestic policy, I know foreign policy, and I know economic policy. I'm the most prepared candidate to actually defeat Raphael Warnock. It will be a travesty to the Republican Party to put a candidate in front of Warnock who cannot win against him. I'm the candidate that can actually win against Raphael Warnock. Okay. First of all, I'll be the most accessible U.S. senator out there. And secondly, my campaign is based on the American dream. I'm an example of it. I came up through a hard route, single family, tough living at home, but I was able to get an appointment to the U.S. Air Force Academy. I'm an former Air Force officer. I was a procurement officer in the Air Force. I know government spending very well. And I started my own construction company 10 years ago from scratch. I just saved up money myself, and we grew from my bedroom to my basement, and now own a 12,000 square foot building over in Marietta, Georgia. So I am an example of the American dream. And the American dream to me means freedom and opportunity and American exceptionalism.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we have the right kind of programs in place. My platform is creating a strong economy, making sure that we prioritize our national defense and our national security and protect our constitutional rights. So help us win for America. Okay. The American dream is real. The American dream is real for the Asian community and all communities.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push regulation back to allow our businesses to thrive. We want to make sure that we're all inclusive and all encompassing and that we don't have too much government involvement. We like freedom. Freedom means self-responsibility, self-determination, and there's a degree of risk. But I would always be willing to take a risk for freedom because that's what the American dream is all about. And that's what the Constitution protects. 예.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켈빈 킹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10대 미혼모입니다. 그러니까 10대 미혼모가 낳은 아이인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풋볼 선수로 학교에서 활약을 하면서 이 공군사관학교에 다녔고 공군사관학교를 마친 후에는 이제 장교로 있으면서 그 조달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인사 업무도 하고 조달 업무를 담당을 해서 정부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나왔고요. 지금은 조지아주에서 이제 건설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실에서 몇몇이 시작한 그 작은 회사가 지금은 이제 12,000 스퀘어핏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중견 회사로 성장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아메리칸 드림의 자한 예다. 누구나 이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할 때 자유, 기회, 그리고
미국 예외주의를 얘기합니다. 미국 예외주의라는 것은 미국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다른 나라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하지만 미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것들이 바로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어주고 있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 켈빈 이야기, 이것도 상당히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상원 선거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허셜 워커가 라파엘 워녹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또 반대쪽에서는 허셜 워커의 과거 경력의 어떤 문제점들, 도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네거티브 공격을 벌써부터 계속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허셜 워커가 어떻게 뚫고 나갈지도 사실은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상대가 라파엘 워녹이기 때문에. 라파엘 워녹은 목사입니다, 목사. 그래서 그런 그 자신의 어떤 백그라운드 히스토리에서 어떤 뭐 도덕성이 문제가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받을 요소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캠프 측에서는 참 얘기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이분은 선거에 출마는 안 했습니다만 출마했다가 사실 출마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혼자 되시고 또 이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계속 정치 선거를 할 수가 좀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어머니를 좀 돌봐드리겠다라는 이유로 중간에 이제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존 스크릭의 전 시의원을 지냈던 인물이고요. 아시안계로서는 처음으로 이 시의원, 조지아주 전체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아시안계 인사로는 처음으로 이런 시의원 자리에 당선이 돼가지고 활동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시안계한테 좀 이렇게 좀 영향을 주었던, 아시안 사람들도 이제 조지아주에서도 출마하면 당선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그 희망을 주었던 뭐 그런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하여간 그런 인물입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뭐 본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이 자리에 왔길래 출마는 뭐 포기했지만, 하지만은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들한테 우리가 왜 이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유할 만한 대답이 있는 것 같아서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What's important is, politicians might not, or candidates might not know who you voted for, but they know that you have voted. And once that the elected officials or candidates know that we are voting citizens,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re likely to be getting the attention if there's some policies that we're concerned about, that we are able to kind of speak our voice. Okay. Being a first-generation immigrant myself from Asian country, I think like many of you that we're brought up from families that we focus very much on family value. We value education, and we value small business entrepreneurship, and those are the aspects of and the core values of most Asian Americans. And I just hope that we will become politically aware, meaning knowing the issues, not just from some website or campaign ad from TV, but a lot of these local elections, all the way to the state level, you can actually have the opportunity to talk to candidates face to face. Like today, we were able to gather nearly 20 candidates from the local level all the way to the statewide candidates. So it's not that difficult to engage. As long as we're willing to engage, I think that we will have a seat at the table, and our opinions will be valued. So I encourage everyone to get active and go to vote. Okay. 네.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한국 선거에도 투표 자격이 있으신 재외선거 유권자들은 투표하시고요. 한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또 올해 열리는 그 미국 내에서 열리는 여러 중간선거도 투표하셔야 됩니다. 빠른 곳들은 5월 달에 예비선거가 있죠. 예비선거가 먼저 치러지고 본선거는 11월 달에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 본선거, 예비선거 전부 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유권자 등록 되어져 있는지 확인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투표하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이야기가 정치인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투표하지 않으면 그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